일본 속의 한국 문화.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인가? 4편. 1871년 조선에서는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신미양요는 1871년 6월 1일에 발생한 조선과 미국 간의 전투이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책임과 통상교섭을 명분으로 조선의 주요 수로였던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강화의 협을 거슬러 올라왔고 조선 측의 거부를 무시하고 무력을 시도하여 교전이 일어났다. 3일간의 교전 결과 조선은 강화 광성부, 지금의 강화군 불원면 덕성리가 함락되고 수비 병력 대다수가 사망하였다. 미해군은 20일간 통상을 요구하며 주둔하였으나 조선의 완강한 쇄국 정책으로 아무런 협상을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신미양요 이후 조선은 척 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강화하였다. 1872년 조선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외관 점령 사건이 일어난다. 1872년 1월 일본 사절단이 3년 만에 동네에서 철수한다. 5월 말 대마도 출신 외관 책임자가 동네 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외관의 제한구역을 나와서 동네부까지 진입하는 소요 사태를 닷새 동안이나 계속한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같은 해 5월 말부터 1873년 2월까지 대마번의 대조선 외교를 관할케 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외관의 명칭을 대일본국 공관으로 바꾼다. 1872년 초량 외관에 일본군이 나타났다. 그들은 기습적으로 외관을 점령한다. 당시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일본 외무성 관리 하나부사 요시모토였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일본 외무성의 외관 점령 사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정식으로 단절된다.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강화도 조약 후인 1877년에 주조선 대리공사에 임명되었고 조선 정부가 부산 두모진에 세관을 설치하자 1878년 8월 10일부터 군함과 함께 부산에 파견되어 세관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4일에 조선 정부가 정식으로 세관을 철거하게 하였다. 1880년 4월에 일본 정부는 조선의 한성의 공사를 상주시키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부사를 초대 공사로 임명하였다. 1882년 이모군란 배상을 구실로 재물포조약 체결을 주도하였다. 1873년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 실각이 일어난다.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국정을 이끌었으며 유교의 위민정치를 내세워 전제왕권의 재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개항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의 침략적 자세에 대하여 척의 강경 정책을 썼다. 양반 기득권 토호들의 민폐와 노론의 일당 독재를 타도하고 남인과 북인을 채용하였으며 동학과 천주교를 탄압하고 박해하였다. 1864년 1월부터 1873년 11월까지 조선의 국정을 이끌다가 명성황후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된 이후 명성황후와 권력투쟁을 벌였다. 일본인과 결탁하여 며느리 명성황후의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6일준에 따르면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를 제거해달라고 일본 공사관에 수시로 부탁했다고 한다. 명성황후와 민씨 일종 및 고종을 패출하려고 여러 번의 쿠데타와 정변을 기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을미사변의 조선인 주요 협력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1875년 운요호 사건. 운요호는 원래 조슈번이 영국에서 구매한 배로 메이지 유신 이후 1871년 5월 일본 제국 해군에 편입된 포함이다. 5월 군함 운요호가 무단으로 조선의 부산 해역에 접근. 함장 이노우에는 일본과 조선 간의 상호 통상을 위해 방문했으며 조선의 해안을 탐사하러 왔다고 주장. 운요호가 남해안을 둘러 서해안의 강화도에 이름 9월 20일 일본군이 운요호에서 보트를 내려 강화도로 접근함. 조선군이 일본군을 발견하고 물러가라며 경고 사격을 받은 일본군의 보트가 운요호로 돌아감. 9월 21일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함포를 발사하고 조선 수군과 교전을 벌임. 9월 22일 영종도에 상륙하여 근대식 대포와 무기로 조선 수군을 괴멸하고 현지 양민들을 학살 약탈하고 불을 지름. 1876년 한일수호 조약, 조일수호 조규 또는 강화도 조약은 1876년 2월 27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다른 명칭으로는
한일 수호 조약, 병자 수호 조약이라기도 한다.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나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다. 1877년 세이난 전쟁. 세이난 전쟁은 메이지 유신 9년 후에 발생한 내전으로 일본 역사상 본토에서 일어난 최후의 내전이며 세이난의 역이라고도 부른다. 일본 서대 섬의 서남부에 해당하는 가고시마에서 벌어졌으며 한때 메이지 유신에 찬동하였지만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는 동조하지 않던 사무라이들이 사스마번에 모여 반란을 일으켰다. 세이난 전쟁의 중심 인물은 사이고 다카모리였으며 한반도 정벌을 주장하는 정한론자였고 메이지 정부는 이를 8개월에 걸쳐 어렵게 진압하였다. 이로 인해 사무라이 계급이 사라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신생 일본 제국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안겼다.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주제로 한 영화이다. 유신 삼걸이 있었습니다. 기도 다카유시는 1877년 5월 26일 교토에서 병사했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1877년 9월 24일에 가고시마에서 전사했다. 오쿠보 도시미치는 1878년 5월 14일에 도쿄에서 암살당했다. 메이지 10년 전후 시기를 같이하여 모두 사망했다. 무사 오쿠보 도시미치는 가고시마 사스마 번사에서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이 되었으며 세이난 전쟁의 진압 후에 메이지 정권의 실력자가 되었고 초대 내무경을 지냈으며 도쿄에서 카가번 출신의 사족 일당들에게 암살당했다. 오쿠보 도시미치는 일제강점기의 후쿠오카에서 아소 탄광을 운영하며 조선인을 징용하여 강제 노동시켜 많은 재산을 모은 아소그룹의 아소다로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며 깊은 연관이 있다. 아소다로는 일본 총리 대신을 지냈으며 자민당의 실력자이다. 1878년 37살 정부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오쿠보가 암살되면서 권력의 공백이 나타난다. 이토는 오쿠보의 뒤를 이어 내무상이 된다. 그러나 야심 있고 재능 있는 정치가인 오오쿠마 시게노부와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었다. 달변 가이기도 했던 이토는 잇따른 정치적 수원과 달변을 발휘하여 1881년까지 오오쿠마와 그의 지지자들을 정부에서 축출했지만 오오쿠마의 딸과 부정한 행위가 발각되어 그의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자의 지저분한 인물은 히로부미, 돈의 지저분한 인물은 오오쿠마 시게노부라는 세간의 평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돈을 마구 챙겨 넣은 오오쿠마보다는 여색을 즐기면서 후회 없이 돈을 써버리고 간 이토에게 오히려 호의적인 평을 하고 있다. 오오쿠마 시게노부, 일본 사가범 무사 출신, 제8대, 제17대 내각총리 대신, 외무대신, 내무대신 역임, 1882년 와세다 대학의 전신인 도쿄 전문 학교를 세웠고 1907년부터는 죽을 때까지 아예 총장, 이사장의 자리를 모두 꿰차고 앉았었다고 한다. 이토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언제나 옆에는 여자가 있었다. 이러한 이토를 빗자루, 호우키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여자를 쓸어 담았다가 버리고 또 쓸고 버리기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이다. 1882년 조선에서는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7월 19일 훈련도감에서 해고된 90군인들의 13개월 동안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저급훈련설로 지급하여 일어난 난이다. 22일에 실각했던 흥선대원군과 위정척 사파들이 정권 재창출을 도모 23일 저녁 대원군의 수하들과 병졸들이 일본 공사관을 보이 습격했다. 24일 민비는 변복을 하고 홍계훈의 누이 행세를 하며 등에 업혀 궁궐을 벗어나 장호원으로 내려가 은신하였다. 8월 25일 한양에 입성한 청나라 오장경은 흥선대원군을 남양만에 억류시켜 그대로 배에 태워 텐진으로 보냈다. 이후 4년간 텐진의 보정부에 억류되어 생활하였다. 후에 1885년 초에 환국한 이후 운영궁에 칩거했다. 1882년 41살 이토는 천황과 정부 고관들을 설득하여 일본에 맞는 의회제도를 도입하고 헌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메이지 천황에게 헌법 조서를 위한 유럽으로의 도항을 명받음.
이것이 2차 유럽 사찰단이다. 1883년 42살 귀국한 이토는 이노우에 고아시에게 헌법 초안을 기초하라고 명하고 헌법조사국을 설치하는 등 헌법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884년 43살 백작의 자귀를 받음. 1882년 내무경 이토는 일본에 맞는 의회제도를 도입하고 헌법을 만들기 위해 독일을 주목합니다. 당시 프러시아의 제상 비스마르크가 프랑스와의 1870년 보불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 비엘름 1세를 보조하면서 국군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일왕의 권위를 높이고 싶었던 이토는 비스마르크를 직접 만나서 헌법의 연구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약속받습니다. 이토 일행은 베를린 대학의 공법학자인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에게 도움과 지도를 청하였고 알버트 모스로부터 프로이센 헌법에 대한 강의를 받았다. 빈 대학의 공법권위자인 로렌츠 폰 슈터인에게 사사받았었는데 물론 이토가 직접 법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헌법 연구를 담당한 수행원들이 했다. 나중에 이스타인 교수는 직접 일본 정부를 위한 전문 74개조의 헌법 시안을 작성해서 보냈고 대부분이 메이지 헌법에 반영됩니다. 1884년 조선에서는 갑오 경장이 일어납니다. 1884년 12월 4일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개화파들이 우정국 낙선 기념식에서 민씨파 대신 6명을 죽이고 일본군의 원조로 개화파 정부를 세웠는데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 1500명이 입성하면서 3일 천하로 끝납니다. 이때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 병사 30명이 사망한 것을 빌미로 일본이 조선에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청나라 군대가 여전히 서울에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경한 사츠마파는 청나라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토는 헌법 제정과 같은 근대화를 서두를 때지 아직 외국과 전쟁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메이지 국왕은 이토를 정권대사로 임명해서 청나라 이용장과 만나 갑신정변의 처리를 두고 협상을 벌이게 합니다. 1885년 44살 텐진 조약 갑신정변 실패의 결과로 청나라 정권 대신 이용장과 일본 정권 대신 이토 히로부미가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을 위해 맺은 조약이다. 한반도 내 양국 주둔군 철수를 주 내용으로 하나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우위가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이 후일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된다. 1884년 12월 7일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주한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자 일본은 시급히 한성조약을 맺었다. 쟁점사안은 정변 동안 생긴 일본 거류민 사상자들의 피해 보상 문제였다. 철병에 관해서는 양국이 모두 공감했지만 재파병에 관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청나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선 파병권을 확보했고 9년 후 갑오농민전쟁 때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자 일본 역시 군대를 즉시 파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885년 일본은 신분제로 유지되던 태정관제도를 폐지하고 서구의 국가들처럼 출신에 상관없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내각제를 도입한다. 일본은 초대 총리로 44세 이토 히로부미를 지명한다. 1888년 총리가 된 이토는 일본 근대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매진했는데 헌법의 초안이 만들어지자 총리를 사임했다. 1889년 4월 28일 스스로 추미론 원장을 맡아서 직접 헌법 초안을 심의했다. 이토는 헌법 심의 과정에서 1조의 일본 제국을 대일본 제국으로 바꾸고 2조의 일왕 계승자에 대해 황자손을 황남자손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여자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12조의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의 규모를 정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왕이 직접 군을 통수하는 것 또한 이토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헌법 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1개 천황이 통치한다. 헌법 3조 천황은 신성하여 아무도 범할 수 없다. 헌법 6조 천황은 법률을 제가하고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현재의 일본국 헌법의 원본과 번역본입니다. 그런데 제1장은 여전히 천황입니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은 구라파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희한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구풍의 사교 댄스 시설인 로쿠메이칸이다. 1883년 당시 외상이던 이노우에가 주창하여
동경에 만든 고급 외교사교 클럽이다. 이곳을 통하여 일본 사람들도 서양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과시하고 싶었다. 로쿠메이칸의 꽃이라 불렸던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어쿠라 사절단의 이어쿠라 토모미의 삼녀이며 오우가 기번의 11대 번추 토다우지타카 백작의 부인인 사와코였다. 1887년 4월 이토가 수상일 때 관저에서 가면무도회가 열렸다. 새벽 4시 넘어까지 지속되었던 가면무도회에서 이토는 사와코를 정원으로 유인하여 겁탈하였던 것이다. 당시 사와코는 29세, 이토는 46세. 이 사건 이후 사와코의 남편은 참사관에서 일약특명정권 공사로 발탁되어 10월 오스트리아에 부임하였고 1890년에는 국내부 장관을 역임하게 된다. 일본은 대대로 일왕이 정치적 실권도 없고 재력은 규모가 작은 다이묘에도 못 미쳤지만 계층 제도의 최고의 정점의 일왕의 자리를 없애지 않고 실질적인 통치자인 쇼군위에 계속 두어왔는데 이 유명무실했던 일왕의 신성불가침을 헌법에 못 박고 군통수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권위를 뒷받침해준 사람이 바로 이토였습니다. 일본 국민의 대부분이 왕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고 이토 스스로도 허수아비 취급을 하던 메이지 왕은 이 메이지의 헌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비로소 전제군주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군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일왕 숭배 의식 또한 이토가 만든 메이지 헌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군국주의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토는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일본의 원혼이 아니라 일본을 군국주의와 전쟁의 패망으로 나가게 할 수 있게 활주로를 깔아준 원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토의 일생을 보면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의 초석을 만들었고 당대 서구 열강들의 힘의 세력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주모자이면서 이후 일본 군부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모두 준비했던 메이지 유신의 성공과 패망의 실제 몸통입니다. 1889년 2월 11일 대일본 제국 헌법이 발표됩니다. 1890년 11월 29일 이토는 귀족원 초대원장에 취임합니다. 1894년 2월 동학군 농민전쟁 조선정부는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7월 25일 아산만에서 일본 해군이 전국 해군을 기습 공격. 8월 1일 메이지 천황의 선전포고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8월 9일 이토는 두 번째 내각총리 대신에 오릅니다. 9월 이토는 조선주재공사에 이노우에 가오루를 임명합니다. 이노우에는 이토 내각의 실질적인 부총리였는데 자신의 직책보다 3계단 낮은 조선공사를 자청했다 합니다. 외무 대신 무츠 무네미스가 영국과 영일통상해양 조약을 체결하여 불평등 조약인 치해법권 철폐에 성공합니다. 나이에 따른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 모양의 변화,